그 개인비 오답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시키거든요. 틀렸던 문제를 계속 풀 수 있게 반복을 시키는데 그렇게 하면 훨씬 덜 틀리더라고요. 예전에 비해서. 그리고 이제 시험 전에 기출 문제도 한 2, 3주 정도 시간을 내 가지고 2, 3주 동안 기출 문제만 뽑아서 또 거기서 틀린 걸 계속 돌릴 거거든요. 그렇게 하면 제가 지금 17년째 강의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내신 성적을 냈던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요구했어요. 무조건 반복시키는 거. 예, 그래서 이제 그럼 그걸 어떻게 구현할 거냐? 일단은 얘네들이 이제 숙제나 그러니까 워크북이나 데일리 테스트나 이런 거를 쳐서 틀린 문제를 다 내거든요. 제출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얘네들이 그 문제에 대한 데이터를 다 뽑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문제는 뭐 30명 중에 몇 명이 틀렸고 몇 명은 맞췄지만 다시 풀고 싶다고 얘기했고 그걸 데이터를 다 모으거든요.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번 수업에서 활용하는 거예요. 일단은 오답한 문제는 무조건 다음 시간에 다시 풀어야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맞았는데 다시 틀린 맞았는데도 다시 풀고 싶은 문제도 몇 번은 더 풀어요 보통은. 그리고 얘네들이 잘하고 이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답률이 40% 50% 넘어가는 문제는 나중에 다시 뽑아서 그 시험으로 다시 보거든요.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문제에 대한 데이터를 다 쌓은 다음에 하기 때문에 보통 애들이 이제 자기가 잘 아리까리하거나 헷갈리는 문제를 계속 풀게 돼요. 그래서 이제 데이터로 기반하는 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괜찮은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오답률 자료를 보면 문제의 난이도가 대충 보여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문제는 애들이 30명 중에 28명이 다 틀리면 이건 어려운 문제. 근데 이거 오답률 시험으로 계속 봤는데도 계속 틀린 애들이 많으면 그냥 어려운 문제예요. 근데 어떤 문제는 처음에는 애들이 많이 틀리다가 점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그 틀리는 횟수가 그러니까 틀리는 오답률이 떨어지거든요. 그런 거는 그냥 외우면 되거나 그냥 그 머릿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닌 거예요. 그런 문제는 처음 보니까 낯설어서 이제 문제가 어려웠던 거고. 그리고 이제 요 데이터를 모아 놓으면 애들이 수업했던 거 중에 틀린 문제만 다 모아 놓으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활용하는 거예요. 시험 직전이나 이럴 때 그렇게 수업을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이게 얘가 상태가 어떤지가 잘 보이더라고요. 예를 들면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면 그 개인별 오답을 이제 자기가 본인이 쓰는 거거든요. 틀린 건 당연히 적는 거고 맞췄지만 다시 풀었을 때 맞출 보장이 없는 거 100% 확신이 없는 건 다시 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개인별 오답의 문제 수가 얼마나 많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. 얼마나 많이 있으면 얘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 거고, 그리고 그 다음 개인별 오답을 해와서 오답률을 또 재거든요. 다시 틀린 거. 근데 그 오답률이 아주 낮으면 좀 이상한 거고요. 한 3, 40% 유지되면 잘하고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다시 개인별 오답 워크북을 조사했을 때 그때 제 오답률이 70% 넘어가면 거의 안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걸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얘네들이 오답률 높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다시 본다 그랬잖아요. 이게 두 개를 비교하면 돼요. 예를 들면 개인별 오답 문제 수는 별로 안 되는데 오답률 높은 시험 문제를 가지고 만든 시험을 봤는데 얘가 평균 이하다. 공부 안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. 수치화 해가지고. 그래서 그거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. 애들이 자기가 공부를 어느 정도 했냐를 자기가 판단해요. 왜냐하면 자기가 한번 풀었던 문제인데 다시 푸는데 못 푸는 거거든요. 그러면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이 좀 되는 거랑 그 다음에 문제집도 풀릴 때 예를 들면 A 문제집을 풀리고 그 다음 B 문제집을 풀릴 때 처음부터 다 풀릴 필요는 없겠더라고요. A 문제 풀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데이터를 보고 어느 정도 틀린다가 나오면 B 문제집 뽑을 때는 그거보다 난이도가 낮아서 거의 오답률이 안 나올 것 같은 거 빼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오답률이 어느 정도 적당히 나올 것만 예상해서 뽑아가지고 주면 여기서만 계속 돌리면 문제수를 줄이면서도 훨씬 효과를 높일 수 있거든요. 예, 그렇게 지금 만들어놨고, 그래서 이제 수업을 어떻게 구현을 하냐면 일단은 학원에 오자마자 데일리 테스트를 보고요. 데일리 테스트는 그 전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난이도가 좀 높은 걸로 봐요. 많이 높은 걸로. 제일 여기 공부하는 거 중에서는 제일 난이도 높은 문제로 시험을 보고,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은 핵심 위주로만 하고요.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많이 할 필요는 없더라고요.
애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게 시키는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, 그 제가 막 그 개념 설명하고 변형 문제 설명하고 이렇게 해봐야 안 들어가요. 제가 며칠 전에도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고 20분 뒤에 시험을 보는데 똑같은 문제가 나왔거든요. 근데 그걸 틀려요, 애들이. 네, 그래서 그 제가 열심히 할 필요는 없고, 그래서 핵심 문제만 그 해야 되는 설명은 다 하는데 대신 핵심 문제만 딱 놓고 설명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끝나면 보통은 클리닉 시간에 워크북 질문을 받아요. 지난 시간에 워크북에서 어렵거나 틀렸거나 안 되는 거, 그런 거 이제 질문을 받아서 문제를 풀고,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틀렸던 거를 다 써서 내거든요. 그러면 그걸 개인별 오답으로 만들어서 워크북을 줘요. 그래서 그 다음 시간까지 숙제를 하는 거거든요. 그렇게 시키고, 근데 요렇게만 하면 이게 저희가 네가 이거 풀어라가 아니고 자기가 틀린 건 적고 다시 풀고 싶은 걸 본인이 적는 거니까 체크가 안 돼요.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가.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오답률 높은 문제만 모아가지고 시험을 따로 보게 해서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. 얘랑 얘를 비교해서 만약에 개인별 오답 문제 수가 적은데 오답률이 거의 안 나온다. 오답률 이 시험이 거의 다 맞춘다. 그럼 얘는 안 해도 되는 애고요. 원체 잘해서. 근데 예를 들면 개인별 오답 문제 수는 너무 적은데 오답률 문제 시험이 평균도 안 나온다. 그러면 공부를 더 많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. 네,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, 그 다음에 시험 직전에는 기출 문제도 그런 걸 뽑아가지고 그걸 또 계속 돌리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출 문제 한 20개를 풀려가지고 거기서 틀린 것만 뽑아서 다시 풀리고, 거기서 틀린 거 또 뽑아서 또 돌리고, 그렇게 6번, 7번 시킬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수업은 어떻게 돼 있냐면, 일단 학원에 오면 30분 먼저 시험을 보고, 그 다음에 해설을 보통 40분 정도 하고요. 더 걸릴 때도 있고 덜 걸릴 때도 있는데 보통은 좀 더 걸리고요.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통 난이도로 했냐면, 이건 반마다 달라지는데 지금 919 자사고 같은 애들은 킬러 문제를 많이 풀었거든요. 그래서 여기선 고난이도 문제를 좀 많이 풀었고, 수업은 2시간 정도 하고, 그 다음에 지금 그 일반고는 뒤에 클리닉 하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은 수업 시간 안에 워크북 질문한 거, 그러니까 다는 못 풀고 제일 많이 질문하는 거 풀고, 아니면 오답률 시험을 풀거나, 이게 좀 쌓이면은 한 번씩은 체크를 해줘야 되니까 한 40분 정도 시험 문제 보고 체크하고, 그 다음에 이거 데일리 테스트랑 워크북이랑 개인별 오답이랑 그 이날 틀렸던 문제는 다 적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점수화 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랑 번호가 붙어 있는 문제는 틀린 문제를 다 적게 만들거든요. 그래서 그걸 다 적어서 내면 그걸 데이터로 다 만든 다음에 그날 틀렸던 건 싹 다 모아서 다음 시간에 개인별 오답 워크북으로 별도로 나가요. 그러니까 원래 워크북이랑 별도로. 예, 그렇게 돼 있고, 그 클리닉은 주말에 질문 같은 거나 기출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아직 정확하게는 안 정했어요. 그 강의실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기출 문제는 아마 여기 클리닉 시간에 봐야 될 것 같고. 그래서 이제 개인별 오답은 뭐냐? 개인별 오답은 그날 수업한 거를 다 틀린 거를 싹 다 모으는 게 개인별 오답으로 나가는 거거든요. 다음 시간 개인별 오답 워크북으로.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, 워크북, 개인별 오답에서 다시 또 틀린 문제, 걔네들을 다 모아서 다음 수업 시간 때 개인별 오답 워크북으로 별도로 나가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수업 시간에 하는 건 점수화 시킬 수 있는 건 아닌데, 교재가 다 끝나면 교재 단원이 끝날 때마다 교재에서 네가 다시 풀고 싶은 걸 적으라 그래요. 그것도 개인별 오답으로 다 들어가고, 그 다음에 기출 시험 문제도 아까 전에 그 학교 기출 여기 분당 지역 한 20개 모아서 틀린 거만 계속 돌린다 그랬잖아요. 그거 이제 개인별 오답으로 하여튼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반복시켜서 안 틀리게 만드는 거, 그게 이제 목적이고요. 예, 요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됐고, 그다음 클리닉은 보통 이제 지금 쟤네들은 요렇게 하고 있는데, 워크북에서 어려운 문제나 아니면은 그 질문하고 싶은 거를 질문하라고 한 다음에 조교쌤이 설명을 해주고 풀이를 하고,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다 끝나면 기출문제 시험을 풀리거든요. 그래서 기출문제 시험은 시험 전까지 한 20개 정도 풀려가지고 거기서 틀린 거 계속 돌리고,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진짜 힘든 건데, 개인별 오답을 틀린 거를 싹 다 모아가지고 다시 풀리는데, 그게
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한번 풀었던 거는 다시 풀면 대부분 맞출 거라고 생각해요. 근데 실제로 해보면 잘 못 맞춰요. 그러니까 보통은 정답률 50%안 나오거든요. 다음에 풀려보면. 지금 이번에 일반고들 해봤는데 개인비 오답을 보통 한 세네 번 정도 봐도 한 2주 정도 있다가 시험 보면 거의 기억이 안 나요. 그냥 어떤 느낌은 남아있냐면 아, 요 문제 풀었던 건 기억이 난대요. 근데 풀이는 기억이 안 난대요.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그 부일고 예비고 1학년 중에 제일 잘하는 애가 하나 있는데 걔는 어떻게 공부하냐면 문제 푸는 건 거의 다 맞춰요. 근데 얘가 이제 맞췄지만 또 풀고 싶은 문제를 적어서 내거든요. 두 개로 나눠서 적는데 맞았지만 또 풀고 싶은 문제를 한 50문제, 60문제 적어내요. 그래서 제가 거의 제일 잘하는데 거의 제일 많이 하거든요. 이렇게 해서 한 2달 하니까 얘는 성적이 안 떨어져요. 잘. 시험이 확 어려워지거나 쉬워지거나 해도 성적 변화가 적거든요. 그래서 지금 작년 데이터를 보면 야, 이거 열심히 한 애가 성적은 안정적으로 잘 나왔어요. 전반적으로.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많이 보면 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개인비 오답은 이제 틀린 거는 선택이 없고 그냥 본인이 적는 거고 근데 틀린 문제를 적는 것도 사실 얘가 그냥 대충 적어서 낼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걸 다 확인해야 되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오답률 문제를 다 모아가지고 다시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을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복습하고 있는지가 보여요. 보통은 한두 개 정도 틀리면 잘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평균 정도 나와도 사실 잘 못하는 거거든요. 평균보다 살짝 높은 거 밑에 애들은 다 더 해야 되는 거예요. 지금보다.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시험을 보면 자기네들이 느껴요. 아,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. 지금 하고 있는 거 몇 번 더 풀어봐야 되겠다. 이제 그 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요거는 이제 그 개인비 오답을 하려고 해도 워크북을 해와야 뭐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어떻게 잡았냐면 예전에 수업을 하니까 워크북 해오는 비율이 5%가 안 됐어요. 자사고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수업밖에 못 하니까 지금은 거의 99%쯤 되거든요. 어떻게 잡았냐면 일단 얘네들이 학원에서 보는 그 데일리 테스트나 워크북이나 뭐 오답률 시험이나 기출 문제는 점수화 시킬 수 있는 건 전부 다 문자로 발송했어요. 그리고 누적으로 발송했어요. 그러니까 1일차부터 전부 다. 그래서 워크북 같은 거 예를 들면 미제출하면 그날 것만 보내면 그날 미제출 뜨고 그 다음엔 확인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누적으로 다 보냈거든요. 그러니까 신기한 게 해와요. 일단 얘네들이 그걸 보니까 계속 자기네 성적을 보니까 그리고 요거 이제 단톡방 같은 거 만들어서 좀 이따 나오는데 단톡방에다 올리면 부모님이랑 학생이랑 다 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수업 관련된 내용을 다 거기서 보내거든요. 그렇게 하면 여기 그 내용인데 왜 단톡방으로 만들었냐면 얘네들이 자기가 불리한 건 절대로 단톡방으로 안 올려요. 그러니까 쌤 저거 이거 숙제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묻는 거는 절대로 단톡방에 안 올리더라고요. 그럼 전 대답을 단톡방에다 해요. 네 숙제 못한 거 이때까지 해오라고. 그리고 이제 숙제 안 해온 거 올릴 때도 예를 들면 얘가 5일차 워크북을 안 했으면 야, 니 이거 5일차 워크북 언제까지 제출할 거야 이렇게 물으면 한 몇 시간 있다가 바로 해서 내요.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혼나고 바로 보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거는 되게 잘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등수 표시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등수까지 넣었는데 사실 이건 애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제가 안 넣고 있었거든요. 근데 요거 넣고 애들이 혼을 좀 많이 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전체 인원수 그다음에 자기 등수 그렇게까지는 표시를 해놨고 이렇게 하면 워크북이 거의 100% 나와요. 그리고 만약에 워크북을 안 해오거나 데일리 테스트 점수가 현저하게 낮으면 얘 실력에 맞는 반으로 이동시키거든요. 너무 잘 나와도 위에 반 보내고 너무 안 나오면 밑에 반 내리고 그런 식으로. 근데 성적이 데일리 테스트를 아무리 잘 봐도 워크북을 안 해오면 그냥 내려버려요. 밑에 반으로. 왜냐면 관리하기 너무 힘들면 다른 애들이랑 같이 수업하기가 힘들거든요. 그래서 관리 시스템도 확실하게 다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결석했을 때도 이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얘가 결석을 해서 개인비 오답을 하려면 그 전날 숙제랑 그 전날 개인비 오답 틀린 걸 다 뽑아야 되거든요.
근데 이날 결석을 해버리면 개인비 오답이 없잖아요. 그 다음날 시험을 받을 때는 그 전에 거 안 주고 새로 주면 여기 중간에 구멍이 비어버려요. 안 풀고 넘어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걸 지금 데이터로 다 만들어 놔서 약간 많이 피곤하긴 한데, 만약에 이날이 없다 개인비 오답, 그러면 그 전날 개인비 오답을 싹 다 넣고 이날 워크북이랑 그 전에 워크북 3개를 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멍이 안 생기게 관리를 하거든요. 근데 사실 이거는 저는 안 하고 싶어요. 너무 힘들어요. 왜냐면 데이터 한 20명밖에 안 되는데 데이터 이걸 다 입력하고 정리를 하면 한 4-5시간 걸려요.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엄청 힘들어가지고, 예, 제가 요즘 잠을 잘 못 자고 있는데, 근데 안 할 수 포기는 할 수 없는 게 여기서 타협하면 성적이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절대 타협할 수는 없는 거고, 그다음에 이제 이게 문자 예시인데, 그 혹시 이거 받으셨나요? PPT 자료는?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다 이게 문자로 나가는 거 제가 좀 짧게 줄여서 넣은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가 매일 나가요. 수업하고 나서. 예.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?